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차례로 연결해 볼 겁니다. 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규탄 시국 선언과 성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허준원 기자가 부산 선관위 앞에 나가 있습니다. 허 기자, 뒤에 시민들이 보이는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오후 들어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참정권 침해를 성토하는 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9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부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15분 정도 지연되는 등 부실한 선거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울산과 대구, 경남, 창원 등에서도 집회가 열리는 등 선관위 규탄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시국 선언과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협의회는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한 선관위를 규탄한다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충북과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도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30 세대들의 분노가 원동력이 된 이번 시위,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내일 시국 선언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홍재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홍 기자, 어느 대학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연세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예고한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국선언 하루 앞두고 이곳 게시판에는 대자보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개인이 붙인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이라는 대자보부터 이곳을 보시면요.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대자보도 보입니다. 오늘 이곳 학생들은 투표지 모양의 쪽지에 의견을 적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부실을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작성했습니다. 한 사람만 보장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위 행동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꽃이 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도 학생총회를 열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경고와 선관위 비판에 나섰는데요. 전남대를 포함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은 내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이번 사태 관련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민들이 닷새째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도 가보겠습니다. 농성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의료팀과 냉방버스도 대기를 시켰다는데요. 자, 현장에 홍남 기자 나가 있거든요. 자, 홍 기자, 보통 이 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이 더 몰리더군요. 네,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곳 서울올림픽공원 송파구 개표소에는 인파들이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장이나 학교를 마치고 합류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낮에는 줄어들었던 투표소 봉쇄 농성 참여 인파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10,000명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개표소 봉쇄 농성 닷새째인 오늘 참여자들은 시위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의료팀을 꾸려 의약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한낮 땡볕에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냉방 버스도 배치를 했습니다. 시위 참여자 일부에 대해 진보단체 소속 아니냐고 의심하며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핸드볼과 펜싱, 당구 등 경기단체 관계자들이 개표소 내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과 서류 등을 반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는 시위대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통행 방해나 소지품 수색이 이뤄져 시위 현장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항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 또 퇴근길 넥타이 부대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같이 쉬는 날 맞아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방금 막 도착해서 월요일이라서 어제보다 사람도 덜 모일 것 같은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회사는 휴무를 내고 나왔고요.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뭐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을 같이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잠실이나 송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추가로 문제가 된 곳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울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2030 세대가 주축이 됐다라고 하는데 퇴근을 하고 넥타이 부대가 몰려오기도 하고요. 뭐 휴가를 쓰고 왔다 이런 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뭐 일부 보수 뭐 극우 유튜버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냥 정말 정치색이 없는 분들도 다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일요일 밤에 한번 갔다 왔었어요. 예.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작년 1월, 2월 이럴 때 얼마나 그 추위에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하고는요 명백한 차이가 있었던 게 거의 제 눈엔 한 70% 정도가 2030이더라고요. 진짜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구호 외치는 그런 모습들만 딱 보였는데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87년 같은 때 그때 대규모 시위 있었거든요. 6월 항쟁이라고 했는데 예.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때 넥타이 부대가 등장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뭐 호원철폐 같은 거 그런 구호 외쳤었는데 그때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국면이 바뀔 때 4.19 때도 그랬고 그런 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넥타이 부대였는데 이번에 넥타이 부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번 그 6.3 지방선거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참정권이 이렇게 훼손되는 게 2020년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는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한 닷새째 가까이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대로 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와 그다음에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일단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선관위에 대해서 해명을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서울대 등 대학가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투표 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선거를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험지가 부족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면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전국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네,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 어제 목소리 듣고 오셨고요. 이게 전국의 대학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동시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예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대학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목소리 내는 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 것 같거든요. 워낙 이 사안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나서서 목소리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런 감사도 받지 않고 또 심지어 감사를 시도까지 했었는데 헌재에서 감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렸어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됐고 실제 이 부분에 관련된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될 겁니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어떤 선거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믿게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선거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결국 당선되는 사람들이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 결정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동력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이 검경 합동 수사본부 꾸려가지고 실제 수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 정말 사안에 따라서는 더 심각하다 하면 여야가 합의로 특검까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에 연루됐던 사람들부터 해서 형사처벌까지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젊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주면 내줄수록 그 동력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여기 정치색이 별로 없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봉쇄 시위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섞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30이 주축이 된 상황에서는 재선거구라든지 태극기만 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점점 성조기를 들고 모여들면서 부정선거 이런 목소리가 또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확히 지금 저 현장은 어떤 상황인 걸까요?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걸까요? 좀 지금 일단 처음에는 이 재선거를 주장한 2030 세대들이 이제 줄을 이뤘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을 지나고 평일이 되면서 특히 이제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이 이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그런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부정선거 주장해도 됩니다라든지 성조기 들어도 됩니다. 이런 그 피켓들이 붙여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지금 좀 이게 어떤 면은 좀 다른 두 부류의 어떤 집단들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구호도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을 다 담은 지금 구호가 나오는 것도 보면 지금의 일단 상황은 처음에 출발은 사실은 2030 중심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도가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화된 또 그동안 부정선거 시위를 꾸준히 해온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뭔가 좀 상황 자체가 좀 섞여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 한 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조금 불투명한 또 뭔가 목표점이 좀 부정확한 지금 이제 부정선거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권력이 개입한 어떤 형태인데 지금 사실 원래 주장은 이거 자체가 지금 부실한 선거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어차피 이게 지금 대학가 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도권에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저는 뭔가 어떤 이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진상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관위 말이 지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50곳 정도였다고 그랬다가 지금 90곳 정도, 90곳 정도가 지금 이런 투표지 부족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 나온 것은 일부 이제 이 개표소에 동별로 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숫자가 똑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혹시나 부정선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자, 자꾸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주장은 이 해명이 없으면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여야가 지금 이거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넣었는데 빨리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내일 아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일단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예. 거기에 지금 검경 합동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혐의점이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돼야지만이 아마 이런 지금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조금 저는 소강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저기 모여있는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해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여있다 보니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논란이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이제 몸만들 다 나온 거죠. 곡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하려고. 여기서 연습을 못하니 다른 체육관에 가서 하면 연습장은 요 지하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주경기장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경기장 가름막이 그런 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 네,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중국 공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핸드볼 여성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유소년 팀인데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들이 항공권을 못 끊고 있다.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정환 교수님.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도 너무 격앙되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학생들이 앞서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 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어떤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경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온 국민,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자발적인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에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이 시위를 변질시키는 거 아니냐. 예. 일부 윤어게인에서 나타났던 부정선거 세력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 집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또 그것이 주장만 하신다면은 그나마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여학생들이잖아요. 어린 여학생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뭐 혹시 투표용지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몸수색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들겠습니까? 아니, 경찰이 나의 인권이 무너지는 거를 보호해줘야 될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내가 매일 운동했던 그 경기장에 가가지고 놔두고 온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소지품 검사를 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떻게, 아니,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목소리나 비상식적인 행동이 오히려 이 참정권의 그 침해를 당한 2030 청년들의 이 진정성 어린 목소리를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이런 그 과도한 행동, 그리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란의 행동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도 못하는 나라냐? 일단 주말 동안에는 그 잠실 이 체육관 주변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지만요. 오늘은 일단 눈에 보이는 참가 인원이 꽤 줄었고 부정선거 주장 등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쉬는 날 맞아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방금 막 도착해서 월요일이라서 어제보다 사람도 덜 모일 것 같은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네. 회사는 휴무를 내고 나왔고요.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뭐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을 같이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얘기 좀 심도 있게 짚어봐야겠죠. 제 옆에 정치 전문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트라이브 첫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첫 출연인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 세트 바꾼 첫날인데 여기 시트라이브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스튜디오 분위기? 시티 라이브 같은데요, 정말. 제가 사실은 이 오픈 스튜디오는 돌직구 쇼를 아침에 몇 년간 출연했었고 또 다른 특집 프로그램도 좀 했어가지고 익숙한데 이렇게 되니까 때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때깔이라니요? 웃음기를 좀 지우고 본질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아까 현장 분위기 봤잖아요, 실장님도. 주말과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는 정치, 뭐 사회, 조직학적인 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회가 이제 보편적인 성격이 있고 구체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뭐 주도 세력이라든지 지도부가 없이 사람들이 모인 집회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집회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강경파 혹은 조금 과격한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상례입니다. 이게 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집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여러 집회들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소리 높은 분들, 좀 강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게 힘이 실린다고나 할까? 그리고 또 이런 게요. 좀 이 보편적으로 그렇고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뭐랄까
딱히 이렇게 나눈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중도 내지 보수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들은 집회를 하는 노하우들이 되게 커요. 전국적으로 집회가 되면은 뭐 범국민 운동본부라든지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가 즉각적으로 마련돼 가지고 뭐 사회자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요구사항 성명서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노하우들이 있는데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보수 진영은 좀 그게 없고 그나마 요 몇 년 사이에 보자면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거리를 좀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이제 주말 사이에는 태극기만 된다, 성조기 안 된다. 근데 오늘 성조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뭐 부정선거 언쟁도 있었는데 일단 이건 이렇다 치더라고요. 치더라도 본질은 어쨌든 2030이 주도한 시위인데 집회인데 젊은 층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보면요. 옛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하고 이제 맞아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같이 꾸릴 때 그때 정부라든지 좀 어른들 생각은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명도가 높다거나 성적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큰 잔치로 해서 화합하면 맞아요. 좋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이익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다른 프레임으로 보자면은 공정, 그렇죠. 그리고 절차, 결과보다는 절차. 그러니까 결과로서 공정한 절차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기고 지는 거 하는 거는 오케이. 예. 그리고 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하지만 절차라든지 우리가 약속했던 룰이 무너지는 것은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생각할 때는 투표를 못 한다? 투표 용지가 없어서 그건 상상 밖의 일인 거예요. 당락과 상관없이 내 참정권 1인 1표가 침해된다는데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죠. 상상 밖의 일이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되게 뭔가 크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참정권뿐만 아니라 자긍심, 자존심, 우리 뭐 크게 말하면 국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편적 질서가 침해당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건 이거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 스피커, 대형 스피커인 유튜버 최욱 씨가 물론 이건 2030을 특정한 게 아니라 일부 극우, 뭐 일간 베스트의 온라인 범죄 행위 저렇게 밀어봐야 된다고 했다가 오늘 사과를 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두고 뭐 정치권에서도 뭐든 뭔가 저것 또한 젊은 층을 향한 이해보다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최욱 씨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뭐 아주 장기적인 맥락 말고 단기적인 맥락을 보자면은 결국 스타벅스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벅스에 그렇죠. 스타벅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부터 정부 여러 부처까지 나서는 걸 보고 뭐 이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 왜 이렇게 세게 심하게 그리고 개인의 약간 자유를 침해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부터 지금 이 나온 맥락이 그렇게 나온 맥락이죠. 시작은 스타벅스 논란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여기 반발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욱 씨가 자연인으로 유튜버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대로 평가받으면 돼요. 하지만 뭔가 탱크 그 뒤에 또 이렇게 맥락들을 보면은 법과 제도,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좀 눌러야 된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최욱 씨가 너희들 잘못됐어라고 하면 그건 그냥 공방이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토론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너희들은 토론을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힘으로 눌러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겠죠. 네가 뭔데?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여권하고 친화적이다라고 인식되고 있으니까. 대표 스피커죠, 뭐.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뭐, 이제 최욱 개인이 아니라
여권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 아닌가까지 하니까 반발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윤 실장님, 저는 오늘 모시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청년들의 저 잠실에서의 분노는 분노대로 혹은 공정 이슈는 정치권이 잘 받아들여서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전면 전국적 재선거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법적으로 절차 많은데도 재선거하는 거 분명히 본인 거취와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런데도 장 대표가 저렇게 밀어붙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제 장 대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 법조인이고 알겠죠, 그리고 또 예.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는 재선거 주장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말하자면 X세대인 건데 예. 과거에 이제 뭐 90년대, 80년대 학생들이 이제 데모하고 집회하고 할 때 정권 퇴진하라. 예.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걸 이제 응축된 상징적 표현인 거고 그걸 그 당시에 야권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나 재야단체들이 받아서 할 때는 그 중에서 이제 발라내는 거죠. 뭐 정치권은 좀 등록금이 왜 거르는 이렇게 거잖아요. 예.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뭐 왜 이렇게 뭘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라고 발라내가지고 이제 여권 정부하고 힘겨루기도 하고 예. 이 의견을 받아서 관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 대표는 그 상징적인 응축된 표현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여과 없이 거기다가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워딩을 보면은 전면적 재선거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서울, 부산, 뭐 부산, 북가, 평택 다 뽑자는 것 같다는 의미라서요. 그 전면적 재선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 대표가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만 말한 것도 아니고 이게 본질적인 게 침해됐기 때문에 예. 뭐 다 하자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을 건데 왜 그러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게요. 또 두 번째는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예. 아까 뭐 그 오늘 토론회에도 같이 있던데 맞아요. 개인 자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분이 상징적으로 서울시의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소청을 내겠다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당선 무효로 해야 되고 다시 원점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이게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예. 또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가 이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전국 다 합쳐서 4,000표, 5,000표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6만 표 정도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진 사람 정원호 후보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판을 엎어야 되니까 서울시 먼저 이제 인당수에 심청이가 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제 느낌에는 장 대표가 만약에 정치적 돌파구로 이 문제를 잡았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승자박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혹은 뭐 단식이라든지 네. 24시간 필리버스터라든지 위기 때마다 뭔가 돌파구로 재선거를 삼으하면 그렇죠. 그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 조건이 너무 높습니다. 말하자면 63 지방선거 그냥 아예 100% 다 다시 전국 하자는 선거를 거잖아요. 다 다시 하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헌정 중단이라고 말하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리셋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다 법원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그래픽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제1야당 대표의 전면적 재선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절차를 밟으면 선거 소청도 있고 그럼 재선거 혹은 선거 소송 법적 절차를 다퉈보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럼 2030의 저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치권이 올바르게 해결할 일 개헌 혹은 일부 재선거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제일 첫 번째는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빨리 밝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죠. 예. 만약에 재선거라는 것도 그렇게 됐을 때 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하니까 재선거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진상 규명보다 재선거가 먼저다라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일단은 윤 실장께서도 일단 진상 규명을 차분히 본 다음에 이후에 선택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상 규명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진상 규명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합의해 있고 뭐 아주 현장에서 누군가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의 진상 규명은 전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화두가 지방선거 결과 그 평가보다 선관위 사태로 옮겨 붙었어요. 정치 전문가 윤태곤 실장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